안녕하세요. 리더십TV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7일 아침이며 무더웠던 8월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리더십TV 206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조선시대 국난 때 오준을 비롯하여 정치인 몇 분의 주체성 있는 옹고집 사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어 공유하겠습니다. 오준은 병자호란 때 절시의 맹필이었으므로 오랑캐 장수 앞에 화의를 표하는 굴욕적인 삼전 비문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는 그 비문을 쓴 것 때문에 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비문을 쓴 다음 양심을 구하고자 벼슬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붓을 꺾기도 하는 등 가전자책과 자학으로 여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손을 들여다보고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글을 쓴 것에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돌로 찍어 스스로 병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성해 보면 한국의 많은 예술가 가운데 그 자신의 예술 때문에 이토록 마음 아파했고 또 극한 상황에서 허덕였던 예술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근대나 현대에는 자신의 재능을 악마에게 팔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고 또 그것이 통속이 되어 있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전의 가치 체계에서 변질된 현대의 불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준의 인간적 갈등은 거의 한스러운 죽음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몸은 싸늘해진 지 오래인데 눈물은 따뜻하게 오랫동안 흘러내렸다 합니다. 즉 시체가 눈물을 흘린 것이 됩니다. 통탄의 표현치고 이보다 더 강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사례는 병자호란 후 김시양이 남한산성 때문에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았으니 그 산성은 보배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신국은 나라에 남한산성이 있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우리나라의 외적에 대한 수동 성향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외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적이 있는 그는 모든 전쟁은 성공, 즉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한국의 성들이 모두 피난을 위한 성이란 점에서 산성 무용론을 주장한 활달한 명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청나라 배척주의자였죠. 그의 선조에 대해 추정 의론이 있을 때 그는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내 선조가 어찌 순치 연월을 알리오하며 청나라의 입김이 서린 때묻은 벼슬로 선조를 때묻히기 싫다는 배청사상의 강렬한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묘호란 이후 기고만장해진 청나라 장수는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왕실에서는 원창영 굴을 왕자로 가장시켜 보냈죠. 이때 이홍망이 수행했었는데 가짜 왕자라는 것을 눈치챈 성난 청나라 장수를 이홍망이 기계로 꺾어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그 후 이홍망이 한국인 토로 송한 교섭차 심량에 갔을 때 심량의 청주가 병마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 마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돗자리를 깔고 엎드려 배례를 하는 것이 소국의 의례가 되어 있는데 이홍망은 설석도 하지 않았으려니와 꼿꼿이 선 채 배례도 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이와 같은 이홍망의 주체성 있는 옹고집으로 포로 송한 교섭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원망을 하는 가운데 그는 그 나름대로 외교를
진행하여 수백 명의 포로를 고국에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포로 가운데 해주에 사는 김경인 형제는 후에 등과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죽을 때까지 이홍망의 기일에는 잊지 않고 제사를 올렸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상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듯이 애교력을 발휘해야 과거 그때나 지금 현 시대나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보여준 주체성 있는 결단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격상시킨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